여러분 반가워요. 사령이 조금 있는데. 응, 아직 통화했어. 통화했고. 자, 교재를 꺼내보세요.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애진이 지난 시간 안 왔지? 제가 다 듣고 왔어요. 진짜? 네. 그래요. 그럼 어디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대 지난 시간 왔었지? 왔었지만 잤지? 왠지 와서 잔 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 책을 펴보세요. 하나요? 그래요. 훌륭해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우리 그 35페이지 있지? 34, 35페이지에 이제 순환소수 바꾸는 것까지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순환소수 바꾸는 거에서 얘가 뭐 99분의 34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 있잖아. 0.34 땡땡을 34 땡땡 이렇게 돼 있는 걸 99분의 34로 바꾸는 이런 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 중학교 때 공식에 의해서 바꾸는 거 했었어. 그래서 뭐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점이 찍혀 있으면 분모에 9를 쓰고요. 점이 안 찍혀 있으면 0을 쓰세요. 이러면서 막 99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잖아. 그 위에 있는 숫자들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공식에 의한 방법이고 이거를 어떻게 무한 등비 급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0.34, 34, 34 해서 쭉 계속 가는 거니까 이거를 두 개씩 끊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0.34 더하기 0.0034 더하기 0.000034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 더하게 되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아질 거라는 거죠. 두 자리씩 끊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게 첫 항,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사이에 곱해져 있는 거는 사실 100분의 1이 곱해져 있다라는 거에 입각해서 1-r분의 a라는 걸 썼었어요. 어떻게? a는 0.34 이게 첫 항이고 그 다음에 공비라는 것은 100분의 1 또는 뭐 0.1, 0.0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쏙쏙 값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 제일 위에는 100분의 34라는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1-r이라는 거는 100분의 9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뒤집어주면 100분의 34 곱하기 99분의 100 짱 없어지고 99분의 34가 나온다. 이렇게 등비급수의 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 몇 개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여요. 자, 등비급수의 활용 35페이지 필수예제 18번입니다. 18번인데 이런 문제도 있잖아. 되게 나중에 그대들 수능에까지 반드시 나와요. 수능에 적어도 죽어도 반드시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어떤 유형이 나오게 되냐면은 그 35페이지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36페이지로 한 장 넘겨보면 거기 이제 그림이 등장을 해요. 그림이 등장을 하는데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 막 동그라미 안에 네모 있고 네모 안에 다시 동그라미 있고 이렇게 해서 무한히 반복되는 꼭 문제에서는 또 무한히 더한대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오는데 이런 것들 문제는 다 똑같아. 4단계로 풀면 돼요. 어떻게 푸냐면요. 자, 이제 그 그림을 봤으면 이제 앞으로 와서 등비급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만 알면 되느냐면은 이거야. 이거 써먹을 거든 1-r분의 a 요거 써먹을 거라 가지고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첫째 항의 값 그걸 구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당연히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공비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닮은 비를 구해요. 도형에서 닮은 비를 구해요. 그래서 첫 번째에 어떻게 그린다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서 반지름이 됐든 아니면 뭐 가로가 됐든 어쨌든 하나의 변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규칙에 따라서 두 번째로 그렸을 때 그게 얼마나 축소가 되는가 그걸 이제 닮은 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축소되는 비율 그걸 구하는 게 보통 확대를 잘 안 시키더라고. 축소시키는 문제가 많아요. 왜? 확대시키면은 다 더하게 되면 무한대로 가버릴 거거든. 그래서 축소를 시키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축소가 되는 비율 그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공비를 구하게 되는데 요 사이에서는 이게 닮은 비였단 말이야. 그게 문제에서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길이를 다 합하는 유형이 있고 아니면 그 뭐 이렇게 도형에다가 색칠을 해놓고 색칠된 부분에 넓이를 다 더해라 라는 그런 유형이 있어. 그렇게 되면 길이라는 유형이 있고 넓이라는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닮은 비랑 공비를 보면서 생각나는 거 없니? 혹시 길이하고 넓이하고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은 느낌인데 닮은 비가 예를 들어서 2대1로 앞에 거에선 2였는데 그렇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2대1이었는데 이게 길이 비율이라 그러면 이걸 그대로 써주면 돼. 아, 반씩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2대1이라는 걸 보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 닮은 비가 2대 1인데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요걸 제곱을 해준다고. 제곱을 해가지고 그럼 공비가 4분의 1이겠네요. 왜? 얘 제곱하니까 4고 얘 제곱하면 1이니까 4대 1로 4분의 1로 줄었구나. 그 다음 거는 면적이. 그래서 공비를 4분의 1로 써주는 그런 작업을 한 단계를 거쳐주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바로 1-r분의 a 값 쓰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지금부터 나오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틀을 두고 왼쪽 편에다가 써가지고 저기 오른쪽 편 틀 저기다 톡톡톡 값을 넣어가지고 한번 답이 나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근데 이런 건 네.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는 그래요. 삼각형 넓이 구하고 뭐 이런 거 갑자기 이렇게 뭐 정삼각형이 있을 때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뭔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퍼져가지고 배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풀으라 그러면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뭐. 왕도는 없어요. 자, 필수 이제 1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필수 18번. 자, 거기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점 PN이라는 녀석을 찍는데 일단 그림을 살포시 그려보면 돼 있고 X축, Y축 해가지고 얘가 쓱 얘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를 P1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O에서부터 P1까지의 길이가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조건을 줘놓은 거죠. 선분 OP1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P1에서 이제 P2로 올라가는데 역시나 여기도 각도가 30도고 P1에서 P2까지의 길이가 여기가 2분의 1이래요. 요거는 저 문제에 써 있어. P1부터 P2 길이가 2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것이야. 올라가고 어머 하다 보면 어딘가에 도착하지 않겠냐. 그 도착하는 점의 좌표가 뭐냐 라고 이렇게 물은 것이야.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에 이렇게 무한히 가까이 갈 텐데 그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좌표 그리고 Y좌표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것이야.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은 X, Y 이런 형태로 구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거를 두 번 쓸 거예요. X에 대해서 X좌표에 대해서 한번 쓰고 Y좌표에 대해서 한번 쓰고 그래서 여기를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X좌표에 대해서 요거 4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Y좌표에 대해서도 거치도록 합시다. 이게 따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답을 표시할 때 이렇게 X, Y 이런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따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라는 녀석, 첫째 양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 즉 여기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점에 그 중에서도 X좌표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P1의 X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가 뭐냐라는 건데 여기 30도라는 걸 뻘로 준 게 아닐 거예요. 90, 60 아니 90, 60 갑자기? 여기가 30도죠? 그러면 여기가 60도겠죠? 왜냐면 이게 90도일 테니까. 그러면 이거 삼각비에서 변의 길이 비율 뭐니? 얘가 30도면 2대 그래 뭔가 나올 것만 같은 기대감을 주는구만.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거 기억나니? 변의 비율이? 그런데 요 길이가 1이래 실제로. 1이면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1이라는 거고 거기다가 루트 3 곱한 여기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니?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인데 그 중에 2에 해당하는 게 1이었으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첫째 양의 값에다가 X좌표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써주고 Y좌표도 아까 구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이라며. 따라서 Y좌표 첫째 양의 값은 2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요. 네. 첫째 항에 그 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요. P1. P1이라는 녀석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한 거예요. 그게 첫째 항이고 그러면 일단 X좌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P2라는 녀석은 어떻게 나타날까? 일단 P1이 갔어 오른쪽으로. 그치? 2분의 루트 3만큼 갔지. 근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요. 그렇죠? 왼쪽으로 가지. 왼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그러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번에는 여기도 또 2대 1대 루트 3이 될 거잖아. 4분의 그치?
그러면 4분의 루트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P2라고 하는 거는 일단 P1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오른쪽으로 한번 갖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요 변 길이가 4분의 루트 3이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야. 그렇죠. 왜? 아니 첫 번째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첫 번째 거 깔고 가야 된다고.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에서 에이, 그렇죠.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걸 보니 여기에다가 이게 두 번째 첫째 항, 두 번째 항 이게 되는 거거든.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면 규칙성을 찾기가 쉬워요. P3라고 하는 녀석도 첫 번째랑 두 번째까지는 그대로 가겠지. 그대로 갈 테고 그 다음 거는 요 변의 길이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X축으로 가는 요만큼의 길이가 아마도 8분의 루트 3일 것이야. 그렇겠지. 그리고 방향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8분의 루트 3. 그러면 쭉 내려서 PN이라는 녀석의 X좌표라고 하는 건 2분의 루트 3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플러스 8분의 루트 3 하고 쭉쭉쭉쭉쭉쭉 다 더하는 그 값이잖아. 다 더하는 그 값이니까 그러면 이게 첫째 항이라고 아까 저기다 구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구하는 뭘 곱하면은 이 값이 가겠니? 라고 보면 두 번째 거 가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두 번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세 번째 게 나오지. 그렇죠? 그렇게 한 게 바로 여기서 공비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닮은 비 과정을 굳이 안 거쳐도 되는 것이야. 왜냐하면 길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곧 공비가 되거든. 그래서 이 넓이인 경우에는 요거 구하고 나서 제곱을 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길이인 경우에는 뭐 사실 두 개가 똑같아요. 닮은 비하고 공비가. 자 그러면 X좌표에 대해서 요만큼 했으니까 요거 먼저 계산을 하고 가죠. 이게 A이고 이게 R인 것이야. 첫째 항이고 공비니까.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주게 되고 밑에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뒤집어서 3분의 2 이렇게 해주게 되고 짠짠 날리면 3분의 루트 3이라는 점이 바로 이 무한대까지 다 끝까지 갔을 때 X좌표가 바로 3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X좌표를 구해주고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안녕 그래 Y좌표라는 건 2분의 1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또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는데 그렇죠. 플러스로 연결이 될 건데 이게 지금 Y좌표에 대해서 똑같이 써보게 되면 P1이라는 녀석은 2분의 1이었고 P2라는 녀석은 일단 2분의 1을 깔고 가고 거기서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는데 그 더 올라가는 변의 길이를 보면 요만큼이 이번에 2분의 1이래. 2분의 1이니까 그거의 절반이면 4분의 1만큼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렇죠. P3는 아마도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따라서 얘도 보니까 첫째 항이 2분의 1이었던 건 맞고 공비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그냥 2분의 1이겠구나 라고 추론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역시나 1-R분의 A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1-2분의 1분의 2분의 1이 돼서 결국 얘는 계산해보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막 무한대까지 가면 점점 근접해가는 그 점의 좌표가 바로 3분의 루트 3, 1점으로 접근해 간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되는 거죠. 자, 3분의 루트 3, 1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3분의 루트 3 플러스 1 정도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봤으니 밑에 것도 한번 더 보면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여요. 3분의 뭐요? 3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요. 그렇게 되고요. 앞부분에 조금 못 본 거 있잖아. 꼭 봐. 알았지? 거기에 선영이 욕 안 했어. 선영이 욕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봐. 자,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하죠. 요거는 그대로 놓고 요 부분만 다른 부분만 지울게요. 자,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도형이 나올지를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한번 그려봐봐. 읽어보면서. 이거요? 삼각형 안에 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한 번만 그리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딱 삘이 오네요. 왜 또 선영이 오늘 기분이 좋은가? 네.
왜?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뭔가 오늘 잠을 푹 자가지고. 아 그래요. 이 친구는 잠을 못 잔 표정인데. 쌤 내일 계약이에요. 어휴 좋겠어요. 쌤 근데 며칠 다녀요? 시간표 그대로죠. 그대로죠. 3월 달은요? 3월은 바뀌죠. 언제로요? 2월 초에 얘기해줄게. 근데 못 그리겠다. 저기 뭐지? 어차피 늦어야지 올 수 있잖아. 네, 그치? 그냥 늦거나 아니면 주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 주말 안 돼요. 왜? 그러면 주말에 조금 진짜 상가해도 됐어. 주말이면 알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알았어. 주중에 아마 9시 50분부터 11시 반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시간이. 원래 시간은 있고. 그렇지 원래 시간이에요. 자 필수 예제 19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한대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중심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자는 건 아니지. 펜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린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정삼각형을 그린대요. 자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고 A1이라는 A1에 내접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또 A2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겠다는 거죠. 하나 더 그리고 여기다가도 또 삼각형을 그리겠다라는 요거를 무한히 반복을 한다는 이거죠. 무한히 반복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넓이를 AN 정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때 A1, A2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다 더한 값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놨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스몰 a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게 바로 a1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스몰 a2라고 하는 녀석은 파란색으로 쓸 거예요. 자, 스몰 a2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는 저 시그마가 붙어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다 더한 거라는 거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쭉 다 더해가지고 무한대번까지 더한 값은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 되는 거죠.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삼각형의 넓이, 노란색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근데 주어져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1이라는 거. 그리고 원의 중심이 뭐 어딘가 있겠지. 원의 중심은 당연히 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데 그 삼각형의 내부 중에서도 이 점이 뭘까? 얘가 정삼각형이잖아. 원 안에 정삼각형이 있으면 중점. 무슨 중점? 무슨 중심? 원의 중심? 아니 원의 중심점이 삼각형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아 이거 그 넓이 그 삼각형 3등분하는 거요. 맞죠? 무게 중심이라고 네, 표현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삼각형이라는 건 외심이랑 내심이랑 무게 중심이 전부 다 똑같아. 전부 다 똑같은 한 점에 모이게 되거든. 정삼각형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라는 녀석이 그러면 삼각형의 외심이자 내심이자 무게 중심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요 꼭지점까지 그으면 그 길이가 1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요 꼭지점까지 그려도 여전히 1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려도 여전히 1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무게 중심점이라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그 길이랑 비율이 어떻게 될까? 요거 때 이거라고 하는 건 2대 1이 된다고요. 그렇죠? 무게중심의 성질이 조건 2대 1의 비율이 되는데 2에 해당하는 게 길이가 1이라는 걸 준 거야. 준 거기 때문에 요 밑에 길이는 0.5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삼각형 이렇게 정삼각형이라는 녀석이 있을 때 높이가 1.5다 라는 걸 준 셈이야. 높이가 1.5일 때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그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a죠? 얘도 a죠? 얘도 a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구할까? 구하는 방법. 제가 알아요. A 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사실 1.5라는 걸 2분의 3으로 분수로 바꾸고 나서 요 길이가 a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냐? 2분의 a가 된단 말이야. 절반이 되겠지. 네.
2분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로 만난다는 걸 이용해서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는 거야. 이 빗변의 제곱, a 제곱이라는 것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거를 구하게 되면 차라리 이거를 하나 공식을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뭐냐면 여기다 공식을 하나. 야, 아이 근데 이거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뭐 하면 정삼각형의 높이는 지금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구해놓은 높이라는 녀석은 노랑 색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에요. 네, 정삼각형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높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루트 3 A이고 그 다음에 넓이라고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건 3분의 들어본 것 같지? 3A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지? 요거를 좀 적어주세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A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된다 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실 이거 풀어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높이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 2분의 루트 3A고 그 다음 밑변이 A니까 얘랑 A랑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넓이가 나온 거거든? 선생님, 응. 근데요,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높이가 왜 갑자기 2분의 3이 돼요? 2분의 루트 3A 여기? 네. 왜 2분의 3이냐고? 요게 이 점에서부터 이 꼭지점까지는 1이지 반지름의 길이니까. 네. 그리고 요 점이 무게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삼각형에서는 이 원의 중심이 내접원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되거든. 그래서 2대 1이라서 2분의 3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 바로 이걸 써도 되지만 이게 사실 미심쩍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 구해가지고 풀어줘도 사실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풀어볼게. a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9 나오니까 4를 곱해버리면 좌변은 4a제곱이 되고 우변은 a제곱 플러스 9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3a제곱은 9가 되고 a제곱이 3이니까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길이잖아.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에요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식에다가 넣어서 맞는지 한번 보자고.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그 길이를 루트 3이라고 넣으면 a에다 루트 3을 넣어봐요. a에다 루트 3을 넣어서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분의 3이 나오지. 그게 바로 높이라고. 맞네. 여기 공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구했잖아. 지금 루트 3이라고. 그랬을 때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넣으면 돼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데다가 a에다가 루트 3을 넣으면 된다는 거지. 4분의 3 루트 3? 그렇지. 4분의 3 루트 3. 그게 바로 뭐냐면 A1의 넓이야. 첫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3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파트 중에서도 첫째 항의 값은 나왔어요. 4분의 3 루트 3이라고. 그렇죠.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나왔고 첫째 항의 값이라는 게 보통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A2라는 녀석 두 번째 나오는 삼각형을 한번 알아볼 터인데 얘 같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길이만 사실 잘 봐주면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삼각형이 파란색 삼각형이란 말이죠. 파란색 삼각형인데 얘를 어떻게 그렸는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첫 번째 삼각형 A1이라는 녀석이 있고 거기 안에 또 내접원을 만든데 여기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고요. 무게중심이 있었는데 여기 밑에 요만큼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사실 내접원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망했어요. 그럼 다시 그려요. 알겠어요. 안녕. 자 보면 삼각형이 있었죠. 삼각형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3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첫 번째 삼각형의 얘는 라지 A1이라는 녀석이고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렸어요. 그렸더니 자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1이 되겠죠. 즉 두 번째 원의 내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게 2분의 1이다 라는 걸 찾아낸다는 것이야.
거기다가 그림을 그대 나름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네. 그리고 삼각형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 그리고 또 삼각형을 그린 셈이잖아. 네. 지금 A2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거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로 줄었구나. 아까는 1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보니까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로 반으로 줄었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요 안에다가 또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니까 이만큼이 2분의 1, 밑에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것이야. 그래서 이제 높이라고 하는 게 4분의 3이 될 거고 아까는 2분의 3이었는데 이번엔 높이가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높이가 4분의 3인데 그게 바로 2분의 루트 3 a예요 라고 두면 이 한 변의 길이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 a인데 그래서 2분의 루트 3 a라고 썼는데 그 높이가 실제로 여기서 보니까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3이다 라고 하면 여기 두 번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a니까. 그래서 a라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4분의 3 곱하기 뒤집어서 루트 3분의 2 계산해주면 되고 2, 1 날아가고 위에 루트 3 남아서 a는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2분의 루트 3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넓이라고 하는 건 다시 여기다가 a 제곱을 쏙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아마도. 근데 그게 아까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었는데 지금 2분의 루트 3으로 절반이 됐잖아.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어차피 여기 a 제곱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절반인 거를 제곱을 하면 4분의 1이 돼요. 넓이가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a2라는 녀석은 16분의 3루트 3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a2라는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지 a2까지 이렇게 넓이까지 구할 필요도 없어. 보통 문제들은 이것만 물어보거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했을 때 그게 값이 얼마 되게 요거를 보통 물어봐요. 보통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까 닮은 비를 구하라 그랬지. 첫째 항은 구했고 첫째 항은 삼각형 넓이 구한 거고 첫 번째 삼각형. 그다음에 닮은 비라는 걸 구할 때는 딱 한 가지만 구했으면 됐어. 이미 이까지 올 필요도 없었던 게 높이? 여기서 첫 번째 원에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이 1이었잖아. 근데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이라는 것까지만 구해도 문제는 다 푼 거라고. 왜? 첫 번째 원은 1이었는데 두 번째 2분의 1이 됐어? 그러면 이 닮은 비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1이었는데 두 번째는 반지름이 2분의 1이 됐네?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를 곱했으니까 2분의 1이 됐겠지. A라고 꼭 안 써도 돼요. A 말고 뭐 네모? 네모 원함? 자, 1 곱하기 네모가 2분의 1.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네모 값이 얼마인지를 보면 네모는 2분의 1이네. 그러면 이제 닮은 비, 즉 축소가 된 비율이 2분의 1만큼씩 계속 줄어든다는 거야. 따라서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이고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은 4분의 1이고 8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잖아. 넓이기 때문에 요 닮은 비 이거를 제곱을 해줘서 그걸 공비로 써먹는다는 거죠. 요걸 제곱하면 4분의 1이 공비로 들어가게 되고 첫 항 있고 공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요거의 값을 구할 때는 A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거 구할 때는 1-R분의 A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1-4분의 1분의 4분의 3루트 3 해주면 되고 얘는 4분의 3루트 3 곱하기 3분의 4로 뒤집어 주면 날아가고 루트 3만 남게 되네요. 이게 루트 3이 결국 제일 마지막에 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이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이 루트 3이죠? 네, 제일 마지막 건 루트 3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게 세 가지거든. 스몰 a1은 4분의 3 루트 3.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의 삼각형의 넓이는 16분의 3 루트 3. 이것도 사실은 굳이 이렇게 다 구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반지름이 그럼 절반이 됐네요. 그러면 넓이는 4분의 1이 됐겠지 해가지고 곱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16분의 3 루트 3 구해줘도 되긴 돼. 선생님 네, 근데요. 네. 그 막 1, 2, 3, 4 저것도 공식 같은 거예요? 요거. 네. 이런 도형 계속 무한히 그리는 그림에서는 꼭 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요게 마지막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거라 이렇게 틀을 좀 써봤어요. 첫째 항의 값, 닮은 비, 그걸 이용해서 공비 구하고 그 다음에 1-R분의 A 계산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문제에 가면 진짜로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대강 복잡하거든? 그래서 첫째 항 구하는 게 되게 힘들어. 첫째 항 구하는데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틀은 그대로 두고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렵다. 오, 야,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 저 수능 문제 한번 보여줄까? 어떻게 생겼는지? 저기 뽑아놨어. 아, 기다려봐. 아까 저희 딸내미였었죠? 왜 외웠어요? 뭐 갖다 놓으러 왔나? 그냥 들어왔다 쓱 가요? 그렇구나. 짠! 이런 문제가 나와요. 레아, 받아보세요. 두 페이지밖에 없군. 에? 이거 누가 풀어? 더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진짜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나형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나요? 네, 나형이에요. 그런 문제들도 다 첫 번째 항, 첫 번째 도형의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닮은 비 써가지고 1-r분의 a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도형 요만큼의 넓이 구하는 게 첫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 반지름이 얼마나 줄었을까? 닮은 비 구하는 거. 그래서 아니야, 근데 첫 번째 한 값만 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넓이 구하는 게 빡시지. 시끄러. 아, 나 진짜 맨날 놀고 그래. 자, 요거 하나 적어놨지? 2분의 루트 3a 하고 4분의 루트 3a 제곱. 이 문제에서는 요거를 건질 수 있겠군요. 야, 너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잠 안 자면 안 돼. 내가 고등학교 때 잠 안 자가지고 키도 안 크고 혈압도 높아지고. 엥? 잠만 자면 키 커진다던데? 그러니까요. 잠을 많이 자야 돼. 쌤, 저 아까 오다가 선생님 부인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을 수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 바로 옆에서요. 아, 그래요. 어디 내일? 아니, 내일이죠? 여기 딱 들어오는데요. 선생님 부인 그 닮으신 분이 나왔어요. 자, 알겠어요. 자, 그럼 필수 예제 20번 보도록 하죠. 필수 예제 20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1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M1. 아, 그래요. 또 원이 나오네요. 원이 나오고 이 안에 정사각형이 하나 내접한다는군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M1에 내접하는 원을 C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 CN의 넓이에서 정사각형 MN의 넓이를 뺀 값, 즉 여기 지금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하세요 라는 그런 얘기인 거지. 그림만 봐도 대충 뭘 구하라는 건지 알겠죠? 네. 빗금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첫째 항. 야, 그래도 그나마 이건 간단하다. 첫째 항의 값을 구해본다고 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건 뭐냐면요, 원의 반지름이 1이래요. 그런 조건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파이 r 제곱해서 그냥 파이겠네. 그치? 원의 넓이는 파이고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이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 정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2인 셈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마름모라고 생각하고 넓이 구해줘도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아, 그래요. 자,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가로하고 세로를 구해도 돼. 구해도 되고 여기 90도라는 거 이용해서 여기가 A면 요만큼의 길이도 A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A 값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뭐 비율로 해가지고 1대 1대 루트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로 해서 A 값을 구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대각선의 길이 2개 여기가 A고 요만큼이 B라고 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그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구해도 돼요. 어쨌든 만약에 이제 그 대각선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구한다고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넓이가 2가 나와요. 2가 나오고 여기서 이 길이가 2라는 걸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 길이는 루트 2가 될 것이고 왜? 2 나누기 루트 2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루트 2가 되더라도 어차피 이 사각형의 넓이는 2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빗금친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서부터 2를 빼버리면 된다는 것이야.
그렇죠? 원의 넓이에서 사각형 넓이 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첫째 항의 값입니다. 파이 마이너스 2. 요게 첫 번째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을 그리게 되는데, 두 번째 원은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래요. 내접을 해봅시다. 훌륭해요. 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에 내접하잖아? 근데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아까 루트 2래매. 루트 2라고 그랬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원에 무엇이 루트 2라는 것이냐? 지름이 루트 2구나. 왜? 이거 더하기 이만큼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게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원의 반지름이라는 것은 루트 2를 반으로 쪼갠 2분의 루트 2라는 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닮은 비를 구할 때는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만 1이라고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녀석은 2분의 루트 2라고 우리가 아주 정성스럽게 구했잖아. 정성스럽게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닮은 비를, 축소 비를 뭔가를 곱했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가 나왔을 것이고, 따라서 네모는 2분의 루트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닮은 비야. 닮은 비고, 실제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라는 녀석을 제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 구하는 게 넓이어야 그게. 그렇죠. 구하는 게 넓이어야 요걸 제곱해 주는 거고, 뭐 가끔 문제에 보면 길이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 길이의 합이면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 넓이의 합이면 요걸 제곱해서 써줘야 되고, 그래요. 선생님, 근데 네. 저 파이 마이너스 2가 왜 나오는지 그래요. 이 원의 넓이가 파이죠? 네.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가 2라고 구했죠? 네. 그러면 빗금친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건 원의 넓이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뺀 만큼이에요. 그게 왜 첫째 항이에요? 첫 번째 원이 반지름이 1이라고 해가지고 구한 거거든요. 첫 번째 원이 반지름이 1이라고 돼 있잖아. 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따라서 근데 왜 갑자기 그 동그라미를 구해요?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거든. 그러려면 원의 넓이에서 사각형 넓이 빼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그래서 원의 넓이가 파이고. 이 네모난 거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빗금친 부분 넓이 합을 구하는 거예요. 응? 이까지 거의 다 설명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여기 공비라고 하는 녀석은 이 닮은 비를 제곱한 것이 공비가 되는 것이고, 계산해보면 2분의 1이 공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마무리를 해주면 R에다가 2분의 1, A에다 파이 마이너스 2를 넣어줘요. 그럼 파이는 어떻게 돼요? 그냥 둬요. 파이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밑에가 2분의 1이 되니까 뒤집으면 2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 즉 2파이 마이너스 4라는 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2파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왜 첫째 항 구하는 게 좀... 그렇지. 첫째 항 구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야. 첫째 항 구하고 1-R분의 A 이거 계산은 누구나 다 해. 누구나 다 하는데 첫째 항 값 구하고 그 다음에 닮은 비 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확인 체크 47번, 48번, 49번을 해보는데 해보라고요? 왜 해보세요. 하나만 같이 하면 안 돼요? 일단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파악을 해보시고 읽어보세요. 뭘 구하라는 건지, 어떻게 그린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어요. 지우고 그럼 같이 풀도록 하죠. 이거 활용 문제 센에 보면 대딱 많아. 알지? 막 한 4-5장 있어. 활용 문제만. 다 방법은 요거 4단계를 가요. 4단계 가는데 이제 첫째 항 구하는 게 이제 관건들이죠. 이렇게 중국 거의 뭐 만성피로 수준이 50대 부장님 수준이야. 그래갖고 또 이제 밤에 게임할 때는 쌩쌩해지는 거 아닌가? 어때? 문제는 읽어봤어? 정말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왜 P1, P2면요? 네. P1과 P2의 사이 거리 사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분 P1, P2라는 거니까 P1이랑 P2 사이의 그 선분의 거리기. 근데 2분의 1만 하면 이렇게 곱하기 5P는 왜 해요? OP1이 1이라고 주어졌거든. 첫 번째 거의 절반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야. 거기 써 있는 게. 아, 그리고 그 다음 거는 2분의 1이라는 거에 또 절반이다 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아주 훌륭해요.
따당.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이고 이것도 x좌표랑 y좌표를 따로 구해야 돼. 진짜. 왜냐하면 점의 좌표를 구하래잖아. 왜 나한테 화를 내? 문제한테 화를 내라고 이 친구야. 그러면 못하겠다. 왜 그래? 아까 여기 했었잖아. 나 그래프 뭔 말인지 모르겠어. x좌표, y좌표. 지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래요. 훌륭해요. 풀어봤니? 그래. 한번 풀어봐봐. 선생님 그래프 나올 때는 x좌표, y좌표 따로 구해야 돼요? 여기서 묻는 게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좌표랑 y좌표 두 개의 값이 나와야지 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따로 하는 거예요. 좌표가요. 네, P1의 좌표가 1,0이에요. 그렇죠. 1,0이에요. 그 y는 첫째 항이 0이에요. 그렇죠. x좌표 1이고 0인 거라. 그러면 y는 나중에 빵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또 다른 게 있죠. 얘가. 응? 밖에서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써. 왜 갖다 줘? 왜 그래? 빨리 갖고 와. 어서 갖고 오세요. 모르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갖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안쪽으로 꼬여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거예요. 될 건데 y좌표를 0이 처음이라고 시작하기는 공비가 응.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기다려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일단 P1으로 갔죠. x좌표가 늘어나거나 변하는, 그러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움직였을 때 1 늘어나고 여기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좌표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세 번째에 요만큼 들어가게 되는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2분의 1이고 또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8분의 1이고 16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씩 줄어드니까 변의 길이가. 그렇게 되면 x좌표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1을 더해요. 처음에 1이 있었고 거기서 다음번에는 요거가 상관이 있으니까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 더하기 16분의 1이지 밑에 거 더하기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구나. 뭐 다음은 빼기가 나오겠지만 빼기에서 쫙 이렇게 다 더해져서 결국 어딘가로 수렴하겠구나. 이게 x좌표야. 그거를 생각해 줄 수 있고. 그게 x좌표예요? 네, 그러네요. 근데 왜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군요.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인 거니까. 2분의 1이었는데 맞다고 했어요. 미안해요. 거기까지 계산 안 했었어요. 자, 그래서 첫째 항은 1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2번이랑 3번이 다를 게 없어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거나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나 써주면 x좌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y좌표라는 건 y좌표라고 하는 건 제일 처음에 y좌표가 올라가는 게 어디서부터 올라가느냐면 여기는 올라갈 게 없어. y좌표가 여기서 2분의 1부터 시작인 거죠. 최초에 2분의 1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는 게 있네.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6분의 1은 x좌표에서 가는 거고 여기 32분의 1. 그렇죠. 32분의 1만큼 올라갈 거야. 더하기 32분의 1 빼기 뭐 얼마 해가지고 쭉 가게 되겠죠. 그래서 y좌표 같은 경우에 첫 항이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공비라는 녀석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이게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이게 되고 그렇죠. 왜 첫항이 0이 아니에요? 첫 항이요? 0 더하기로 간다고 하면 얘가 무한등비급수라고 하면 첫 항이 0이면 여기다가는 뭘 곱해도 계속 0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런 수열이 아니잖아. 그런 수열이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첫 항이 된다는 것이죠. y좌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y좌표가 첫째 항의 값이 2분의 1,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해가지고 각각 값을 구해주면 x좌표, y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닮은 비가 닮은 비 요거는 넓이일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 똑같거든. 닮은 비든 공비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1-r분의 a가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 해가지고 4분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4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y좌표는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5분의 2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점의 좌표라고 하는 건 5분의 4, 5분의 2로 수렴한다. 뭐가 수렴한다는 거냐면 여기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다 보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무한대까지 가면 어딘가로 가까이 가는 점이 있잖아. 그 점의 좌표가 바로 5분의 4, 5분의 2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요. 자, 안타깝다. 이거 두 문제만 더 하고 쉬려고 했는데. 알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두 문제 마저 보고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함수의 극한 있잖아 이거. 근데 이거 쉽대요. 짱쉽.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배웠던 뭐 시계 계산 이후로 아마 제일 쉬울 거야. 그냥 뭐 전개하는 거 있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쉬울 수 있어요. 더 쉬울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연속도 쉬워요. 연속도 쉽고 극한 연속 이런 건 이쪽은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왜? 지금 수열의 극한도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는데. 등비급수의 활용은 꼭 수능에서 한 문제씩 나오거든. 제일 어려운 문제 또는 그 바로 앞에 문제로 한 문제씩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넓이를 구하고 닮은비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아요. 출제자가 바본가요? 아유, 오늘하고 고생 많았네. 오늘하고 힘들었구만. 빨리 그렇다고 해줘. 아닌 거니? 랄라라 뿡뿡 뿡뿡 랄라랄라랄라라. 지금 수요일 날도 내일 40분에 해야 돼요? 네. 왜요? 뭐다요? 아니요. 수요일 날 같은 시간에 수업할 수 있지? 모두들 올 수 있죠? 그래요. 훌륭해요. 자, 그럼 저도 뭘 좀 마시고 올게요. 네, 이거 끝나고 영어 언제요? 7시 반. 선영이 오늘 공부하고 간다며? 딱 걸렸어. 좋아. 딱 걸렸어. 공부하고 간다고 그랬어. 나한테 몇 번이고 얘기했어. 다음 주 월요일에 꼭 할게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쯤 올렸지? 쌤! 예진아, 넌 왜 웃고 있니? 어디 가려고? 쌤, 저는 근데요. 응. 할 거긴 한데요. 저 지난주에 했잖아. 저 7시까지 하고 갈게요. 그러세요. 근데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저는 7시 10분까지 하고 갈게요. 야, 그래도 이제 잠이 슬슬 깨고 있는데 뭐 굳이 또 잘라 그래. 그래? 그래? 물어봐. 뭐. 말만 해. 깨끗한데?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수요일날 풀어가지고.
난 RPM이 좋아. 그래? 근데 RPM 완전 안 좋대. 그래? 누가? 어떤 학원쌤이. RPM은요. 위에 공식으로 딱 이게 밑으로 있어서요. 네. 뭐라 해야 되지? 보고 그 문제는 그 푸는데 문제는 그걸로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풀어서 안 된대요. 저 예의도인데? 아 예의. 차?
자,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두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화이팅. 48번. 48번 문제를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서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선분들의 합을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첫 번째 이 선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거를 첫 항으로 가져가면 될 것이고 첫 항이 그러면 1이네. 아예 문제에서 줬어. 1이라고. 대놓고 줬죠. 대놓고 줬고 그 다음에 여기의 각도가 그러면 몇 도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 게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 중요한데 거기서 얘가 90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였고 여기가 90도였으니까 여기의 각은 60도였을 것이에요. 왜? 30도 더하기 60도 해가지고 90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90도잖아. 여기가 30도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각까지 나오는 거. 그러면 30도가 나온 걸 보니까 또 2대 1대 루트 3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이걸 외우는 게 편하겠다. 그럼 2대 1대 루트 3 정도 그리고 1대 1대 루트 2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외워줘야 되죠. 자,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니까 근데 여기가 1이었어요.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게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선분의 길이는 1이고 두 번째 거는 2분의 루트 3이었어?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얼마일까? 4분의 아니면 아니 계속 얘기해봐요. 3분의 3이요. 맞나? 맞나? 근데 지금 뭐지? 이게 왜 그렇게 나오지 또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루트 3이었죠? 근데 여기도 30도가 되거든. 아, 그렇지?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30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2대 1대 루트 3이 되거든. 그래서 또 요거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4분의 3은 맞아. 괜히 뜨악하게 있으니까 또 아니라고 막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움츠러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2분의 루트 3을 곱했으면 그 다음 것도 당연히 2분의 루트 3을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닮은 비이자 공비가 된다는 거죠.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이. OP만 길이가 나왔는데요. 네. 왜 P1이랑 P가 OP1? OP1 말고 그 위에 것도 있는디? 아, 그 위에 거는 없고 요거 길이가 2가 있었지. 근데 어차피 얘도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이거 여기가 1이라는 거, 첫 번째 거 1이라는 걸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첫째 항 나왔고 공비 나왔으니까 바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끝내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1. 아유, 분자를 1로 준 이유가 있었네. 여기 밑에 루트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줬네요. 그러면 얘를 밑에 거를 통분을 하면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뒤집어 보면 되겠죠.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고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고 유리화만 해주면 끝납니다. 2 플러스 루트 3 곱해주고 위에도 2 플러스 루트 3 곱해주고 그럼 분모는 4 빼기 3이니까 1이 되고 남는 거는 4 플러스 2 루트 3 이것만 남게 되겠네요. 이게 답이 됩니다. 안 어렵죠? 근데 저거 한 번만 어렵나요? 60도가 네. 그 1대 아하. 그래요. 아까 저 정삼각형 그거는 적었니?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는 2분의 루트 3a, 넓이는 4분의 3a, 4분의 루트 3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을 그려야 돼. 실제로 그려놓고 이런 거일 때 그 변의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이다 라는 거. 그거를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45도, 45도, 90도일 때 그때는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자유자재를 좀 바꿀 수 있으면 좋아요. 아니 요거 두 개 해가지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다음 49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극한으로 넘어갈 테니까 4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그림이 될지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거기 문제에 써있는 대로 어때? 문제는 다 읽어봤나? 여기 정삼각형이란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가 없지만 정삼각형이 아니라는 얘기도 없잖아.
정삼각형이라고 가정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굳이 꼭 정삼각형 아니라도 풀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준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 요거 세 변을 더하니까 4더라 라는 그 조건이죠. A, B, C라고 하죠. 각 변의 길이를. 그랬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래요.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뒤집어진 녀석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겠죠. 그래요. 아주 훌륭하게 잘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점을 잡고 요 안에다가 또 그려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한히 그려라. 무한히 그려라 라는 거고 이 둘레의 길이를 다 더해라 라는 얘기는 제일 첫 번째인 4부터 시작해서 더하기 쭉쭉쭉쭉 다 더해보세요. 더한 값이 얼마가 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최종적으로 묻는 건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저쪽에서 생각해보면 첫째 항의 값은 문제에서 줬어. 아예 뭐라고? 4라고. 그치? 요거 다 더한 거 첫째 항이 4라고 문제에서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거를 구하려고 보니까 조건이 중점들을 이었다고 했죠. 중점들을 이었으면 여기의 길이가 A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중학교 때 했던 그 선분 이 중점들끼리 연결하면 정확하게 요게 이제 밑변인 셈이고 요게 또 요 삼각형의 밑변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2분의 A 절반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가 B였으면 여기는 2분의 B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가 C니까 여기가 2분의 C구나. 아 그래요. 각 변이 전부 다 어떻게 절반씩으로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러면 두 번째 녀석이 첫 번째는 4였는데 4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2가 되었군요. 왜? 두 번째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거잖아. 합이. 그래? 그러면 이 닮은 B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이네. 이게 바로 지금 어차피 길이를 묻고 있는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공비라고 써주면 됩니다.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묻는 거는 뭐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쭉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1-r분의 a를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1-2분의 1분의 4 답은 8.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죠? 요것만 생각해주면 돼요. a가 중점끼리 연결했으면 2분의 a 되는구나. 푸는 순간 그래요? 그러면 공비는 2분의 1이겠네 라고 봐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등비급수의 활용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여기 있는 거 조금 더 복잡한 것들도 풀 수 있도록 센을 가지고 좀 연습을 좀 해주길 바래요. 연습하고 그 다음에 풀다가 보나마나 막히는 게 있잖아. 막히는 건 꼭 좀 확인을 좀 활용을 좀 해주길 바래요. 부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까지 해가지고 급수를 마무리 짓고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함수의 극한. 자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단원인데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게 계속해서 리미트 기호는 나오게 되고 이때까지 수열의 극한에서 써먹었던 그런 것들도 여전히 계속 쓰게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방정식을 얘기하다 도형을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마구마구 써 있어요. 마구마구 써 있는데 일단 37페이지에 있는 녀석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x가 a로 갈 때, 이 화살표가 x가 a로 갈 때라고 이렇게 읽으면 돼. x가 a로 갈 때의 함수의 수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해서 x축, y축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져 있어요. 대충 그려져 있고 a라는 값이 있고 여기가 뭐 l이라고 이렇게 L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요런 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면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러니까 a는 아니지만 a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a보다 큰 쪽에서 a 쪽으로 갈 수도 있고 a보다 작은 쪽에서 a 값으로 점점 크기가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에 함수 값을 생각해 보면 요 점일 때는 함수 값이 여기였는데 점점 a로 가까이 가니까 어디 l 값으로 가까이 가죠. 그리고 왼쪽에서도 a는 아니었던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a 값으로 점점 가까이 가서 l 근처로 가죠. 그렇다는 거를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면은 리미트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면 x좌표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가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리미트 x 이때까지는 x가 무한대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x가 a 근처로 가는 거야. a 근처로 갈 때 이 fx라는 값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 끝에 있는 L점 이쪽에서 왔어도 L점 어차피 둘 다 L점이잖아.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선이 하나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L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야.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뭐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끔 가다가 그래프가 미쳐가지고 얘가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점프를 빡 뛰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A보다 왼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쭉쭉쭉쭉 따라가서 여기 있는 뭐라 그럴까 알파라고 하고 여기 값을 베타라고 하면 왼쪽에서 올 때는 분명히 A로 근처로 가면 알파 값에 점점 가까워질 텐데 오른쪽에서부터 오면 그러니까 X가 A보다 큰 쪽에서부터 오면 베타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 함수 값이.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극한값이 없다라고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위에서처럼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으면 왼쪽에서 오도 오른쪽에서 오도 어차피 값이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냥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극한값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L 값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식이 이런 식이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라는 녀석은 얼마게?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잖아. 뭐 어쩌라는 거야. x에다가 요 값을 넣어줘요. 그래요. 4.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짱이죠? 이게 제일 쉬운 거고 조금 더 어려워지면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딴 식으로 올려요. 마이너스 2로 갈 때. 그래가지고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려고 보니까 갑자기 분모가 0이 나와서 순간 당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잠깐만 분모가 0인 건 이때까지 배운 바가 없는데? 그렇죠? 배운 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 플러스 2 위에 거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고 아니 분모가 0인 건 없다니까. 분자가 0인 건 가능하지만 분자가 0이면 0이지만 분모가 0인 건 이때까지 다룬 바가 없어요. 분모가 0이라 분모가 0이면 0이랬죠. 나누라고요? 아, 분모가 0이면 왜 0이야? 분모가 0이면 무한대로 가지. 자,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나니까 잠깐만 있어봐. x 플러스 2를 그냥 위아래로 나누면 되잖아. 해가지고 남는 게 x 플러스 1밖에 안 남기 때문에 거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중간 난이도. 여기 유형들을 보여주는 거야. 제일 쉬운 거 이런 거. 그냥 값만 나오면 끝나는 거. 여기는 그냥 넣어가지고는 안 나오는 거. 대신에 인수분해 해가지고 위아래로 쪼개주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중간 난이도가 되고 더 어려운 것들은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로 이런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이걸 왜 물어보냐면 나중에 뭐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를 물어봐요.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 값이 이제 극한값 x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요 값을 극한값으로 갖는다,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위, 아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왼쪽에서 오는 값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서로 다른 알파랑 베타 값이 같지 않다면 그거는 극한값이 없다 라고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x가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함수의 수렴이라는 게 나와요. 요 밑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거죠. 쭉 갔을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거는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l이라고 쓴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별거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봤던 수열의 극한에 나오는 식이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풀면 좋을지 감이 옵니다. 진짜 감이 오는지 안 오는지 뒤로 가가지고 먼저 문제를 좀 하나 보지 뭐. 40페이지로 가가지고 문제를 보는 게 좀 더 친숙할 수 있어요. 40페이지를 보면 자 이제 x가 a로 갈 때의 수렴값을 구하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의 값을 물어보네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에다가
2를 넣어요.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는 뭐 그런 저금 유형의 문제가 되겠어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5. 그렇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갑자기 분모가 x 플러스 3이 나와서 이건 아닌데 싶지만 위에 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돼요. 얘는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고 남는 거는 x 마이너스 2밖에 안 남고 그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넣어보면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풀어주는 게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렇죠. x에다 1 넣으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x에다가 그 가는 값을 넣어주는 게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막 갑자기 분모에 0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분자에 막 무한대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는 거죠. 게다가 4번은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래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50번은 조금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고 오른쪽으로 4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봐요. 41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그 개념 체크 2번에 x가 a로 갈 때 이 화살표 읽는 거 그렇게 읽는다 그랬지. x가 a로 갈 때 함수의 발산이라고 이름이 들어있군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극한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여라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게 x분의 마이너스 5라는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y는 x분의 5. 사실 이게 y는 x분의 1이 기본형인데 y는 x분의 1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네, 그래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야. 요거 그래요. 아까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 몰라도 된다 그래놓고 그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게 저거잖아. 그 유리함수 y는 x분의 1 그런 그래프가 되는데 y는 x분의 마이너스 5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라는 것이죠. 생겨먹은 녀석인데 요게 특히나 x 플러스 1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요게 한 칸씩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가지고 중간에 여기가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은 요게 조금 더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마이너스 1로 점근선이었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파란색 그래프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x가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면 얘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고 얘는 위로 쭉 가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요거를 또 제곱을 해요. 분모를 제곱을 하게 되면 요 위에 녀석이 어디로 가느냐면 대칭으로 x축 대칭으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얘가 x가 마이너스 1로 점점 가까이 갈 때 왼쪽에서부터 오더라도 저 아래 끝까지 가고 오른쪽에서부터 오더라도 저 아래 끝까지 가서 결국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한다 라는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째 거를 보면 두 번째 거는 리미트 절대값 x분의 1 언제 x가 0으로 갈 때 자 그러면 x라는 값은 결국 뭐가 해야 되냐면 0.1 뭐 마이너스 0.1 이러면서 점점 0으로 가까이 온단 말이야. 가까이 오게 되는데 x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프가 아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그런 녀석이었잖아. 그런 녀석이었는데 얘가 다만 x가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x가 뭐 이쪽 마이너스라고 하면 어차피 그게 이쪽 플러스에 있는 거랑 그래프가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요게 x분의 1 그래프였죠. 얘가 y는 x분의 1 그래프였거든. 이거랑 근데 얘가 이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해서 요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대칭으로 같아져서 결국 0으로 갈 때 어디로 가느냐? 플러스 무한대로.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1번이요. 네네. 그 왜 x분의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요?
지수함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기가 좀 빡시긴 하군요. 그래요. 원래 기본형이 거기 x분의 1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긴 한데, 자, 알겠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38페이지를 보세요. 38페이지를 보시면 x가 a로 갈 때 이 함수의 발산이라고 3번 돼 있는 거 있어요. 3번 쪽에 있는 그 박스를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a 쪽으로 왼쪽에서부터 가까이 오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이 오는 화살표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얘가 y는 fx라는 그래프가 위에 있는 것처럼 a 값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높이 치솟아 올라갈 때, 그럴 때는 이 경우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저렇게 된다면.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어떻게 a로 가면 갈수록 아래쪽으로 쭉 꼴짜기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면 걔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실제 예로 들어놓은 게 아까 나와있던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식, 이게 되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얘가 0에 가까워지잖아. 0에 가까워지는데 분자가 마이너스 값이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쭉 끝까지 가버리는 거야. 0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얘가 마이너스 5로 그럼 그것도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음의 무한이에요?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니까. 아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죠. 쓰질 않았구나.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절대값 x라는 녀석은 항상 0보다 크죠. 0보다 크지. 0보다 큰데 걔가 점점 0으로 가까이 온단 말이야. 0으로 가까이 오고 분자도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저런 걸 했었잖아. 앞에서 수열의 극한에서도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건 얼마로 간다 그랬어요? 플러스 무한대다 라고 이런 얘기 했었지. 그렇지?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0으로 간다라는, 요게 이제 제일 기본이었고, 요거 0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요것도 다룬 바가 있어요. 다룬 바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x의 절대값을 하나 더 씌워 놓은 그런 형태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그렇지? 절대값을 씌워도 안 씌워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39페이지 4번을 보면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래프를 그려서 사실 판단해 주는 게 제일 좋고, y는 그냥 fx는 x제곱이라는 그런 녀석이 있으면, 자, 그러면 우리한테 조금 더 친숙한 2차 함수를 가지고 해보죠. 지수 함수보다는 2차 함수가 좀 더 친숙하겠죠. fx는 x제곱이래요. 그러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형으로 올라가는 포물선 그래프가 되겠죠. 2차 함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때의 값은 어디로 가겠는가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함수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으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무한대까지 갔을 때 이 값은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플러스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더라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여전히 똑같이 플러스 무한대로, 여기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큰 바위 얼굴 아저씨가 보충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 왜? 앞에서 우리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배웠거든. 그리고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그거 차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차이를 보는 건데 별거 없어.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을 쓰고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x를 쓴대요. 똑같은데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n 대신에 x를 썼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함수라는 게 y하고 x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라서 그렇게 n 대신에 x를 쓴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 수열의 극한에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무한대일 때의 극한만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꼭 플러스 무한대 0 이런 거 말고 뭐 1이라든지 2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까이 갈 때의 값도 다룬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같다는 거야. 차이점을 두 개를 얘기했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수열의 극한 계산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거랑.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안 풀고 넘어갔던 확인 체크 50번 그거 8문제를 약 4분 정도 한 문제당 30초면 되겠죠? 30초씩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거 어떻게 해요? 2번 같은 거요? x가 어디로 간대?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9라는 녀석은 어디로 갈까요? 9로 가겠죠. 계속 9야. x 값에 상관없이 계속 9. 이 녀석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되게 수열의 극한하고 푸는 게 비슷해서 같은 단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걔는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분자를 x로 묶어내보세요. 그러면 X만 넣으면 돼요, 이게? 그럼요. 아,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상분의 2예요? 그렇죠. 이봐, 자네 여기서 자면 얼어 죽는다네. 다 풀음? 어디? 응? 5번? 5번만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이거 아니에요? 그 x 마이너스 1하고 x 제곱 플러스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 1. 그렇지. 왜 그랬지?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x-1이 위아래로 약분됐잖아. 3이다. 그렇지. 아 이거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왜 된 거예요? 네. 자, 거의 다 됐나요? 오늘 수업 일찍 끝나요? 뭔 소리야? 넘어가서 41페이지, 42페이지까지 할 건데. 왜? 어? 오늘 뭔가 오랜만에 수업하려니까 언제는 오래간만에 안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 이거 그림 귀엽지 않나요? 네. 띠띠빵빵이에요. 쌤 글씨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글씨 아니에요. 제가 저런 거를 이렇게 아주 곱게 쓸만한 그런 타입은 아니잖아. 누가 썼어요? 와이프가 써줬어요. 자, 50번. 첫 번째 거는 6이고, 두 번째 거는 9고, 세 번째 거는 3분의 2고, 한번 맞춰봐. 세 번째 거는 3분의 2고, 네 번째 거는 2, 다섯 번째 거는 3, 여섯 번째 거는 3, 7번도 3, 8번에 루트 5. 다 되니? 혹시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약분을 잘못했다거나 인수분해를 잘못했다거나 그 정도의 것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 체크 2번은 아까 얘기했고 개념 체크 3번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개념 체크 3번. 자, 뭐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여라 라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그냥 풀어도 알 수 있어요. 왜? x제곱 플러스 2라고 돼 있는 녀석을 x에다 무한대를 한번 넣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렇죠.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계속 약간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고 해주면 되고 두 번째 거는 그렇지. 이번에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구나. 왜?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실험에 그걸로 그렇죠.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앞에서도 그 저 큰바위 아저씨가 얘기했잖아. 다른 점이라고 해서 딱 두 가지만 다르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점 두 가지가 n 대신에 x를 쓴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꼭 무한대나 0으로 가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이런 것도 물어본다라는 그 두 가지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큰바위 아저씨 얼굴이 얘기하는 그 보충학습이 은근히 되게 쓸모 있는 말이 많더라고. 왜? 51번 풀고 있니? 네. 답이 너무 이상한데요? 이 얘네들은 전부 다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야. 아 근데 세 개가 한 연속으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세 번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보면 첫 번째 거는 플러스 무한대로 갈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까요? x에다 무한대를 넣어보면 마이너스요. 그치. 왜?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고. 지수야, 두 번째 거는 그러면 어디로 갈까?
번째 거는 x에다 무한대를 살포시 넣어보면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따라서 아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는 x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가긴 하지만 x제곱이 플러스 바뀌어요. 그렇지. x제곱이 플러스로 바뀔 뿐더러 그 값이 그냥 4x보다 훨씬 절대값이 크잖아. 그렇죠?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 수열이 극한할 때도 최고차항만 의미가 있었지 나머지는 다 나가리가 된다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x에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게 되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고.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까요? 플러스예요. 그렇죠. 왜 플러스일까요? 절대값.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서 분모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5번은 마이너스. 그래요. 아유 잘하고 있군요. 왜? 그 앞에 x-2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결국 걔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고. 다음에 6번은 마이너스. 그래요. 왜? 루트 안의 값은 플러스로 가지만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어렵지 않죠? 플러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지. 문제는 이런 거 잘 안 나와.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특정한 값으로 가는 거 그런 것들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한 페이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한 5분 정도 일찍 끝날 것 같아. 자, 개념 체크 4번. 개념 4번. 다음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5분의 1이라고 하는군요. x에 무한대를 넣는 순간 무한대분의 1꼴이잖아. 무한대분의 1이면 얼마예요? 그거는? 0. 그렇죠. 0으로 가겠죠. 뭐 약 한 3주, 한 달 전쯤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거의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자, 리미트 x가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네. 그런데 x분의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3이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3이든 값은 똑같아. 0으로 가겠지. 이만큼이 0으로 가버리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죠. 뭐지? 왜 갑자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듯한 느낌이. 하지만 달라졌어. n 대신에 x가 들어갔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리미트. 그렇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3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이만큼이 0으로 가버릴 테니까 얘는 3으로 간다 될 것이고. 4번은 0. 그렇죠. 어차피 x-1이라고 하더라도 무한대로 가는 이상 무한대분의 1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절대값까지 있으니 당연히 0이 되겠죠. 다음 52번에 있는 거 5문제 풀고 깔끔하게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해요. 근데 그럼 2번은 52번에 2번은요. 네. 그냥 이거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x로 나누면 되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3이에요? 그렇죠. 아 이것도 이렇게 풀어요? 네, 그렇게 풉니다. 첫 번째 거는 얼마인데? 0 훌륭해요. 잘했어요. 마지막 거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왜? x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다 분의 1까지 해가지고 0이 0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1번은 0, 0. 2번은 3, 3번은 2, 4번은 1, 5번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간다라고 해주면 될 거예요. 요거까지가 이제 극한이고, 지금 극한이 이제 대충 뭔지 알겠지? 뭐냐? 그 함수값에서 특정 함수값 근처로 갔을 때 그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게 같으면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함수가 똑바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끊어져 있는 거, 아까 막 이렇게 그렸던 것처럼 여기서 점프 뛰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왼쪽에서 오느냐 오른쪽에서 오느냐가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시간,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수고 많았고요. 오늘 한 거 중에 좀 더 어려운 건 아무래도 등비급수의 활용이겠죠? 그런 거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요. 저는 숙제 안 해요. 뭐라고? 숙제를 안 한다고?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48페이지까지. 몇 페이지 안 되죠? 48페이지까지 요까지가 되겠어요. 뭐라고라?